이번에는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예상됐던 이제 블랙 먼데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흘 만에 상승을 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오전에는 곧장 영향을 좀 미쳤거든요. 예. 코스피 지수는 10시를 전후해서 1% 넘게 내리면서 2,369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결국 0.67% 상승한 2,41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금융투자 업계의 긍정적인 시각이 상승 전환에 힘을 실었습니다. 증권사들은 SVB 파산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미 미국 금융당국이 SVB 고객에 대한 예금 보호 조치를 곧바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증시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미국 연준이 긴축 속도를 다시 조절하는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전망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혜린 기자가 주요 증권사 센터장들의 분석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SVB 파산 여파에 대해 증권사 센터장들은 대부분 은행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당분간 투심을 훼손시킬 수는 있지만 대형 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재무 상태가 취약한 일부 미국의 지방은행 중심으로 추가적인 파산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단 SVB는 스타트업 중심의 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대형은행들은 투자 포트폴리오나 고객 면에서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은행권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SVB와 좀 비슷한 리스크가 높은 중소 지방은행 중심의 좀 추가적인 그런 파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이라도 수산될지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에 센터장들은 당분간 변동성에 유의할 시기라며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메리츠증권은 지금은 업종 전략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업종과 완성차 등 그간 소외됐던 국내 대표 기업에 주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SVB 파산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며 FOMC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대신증권은 3월 중순 이후 코스피가 2200선 아래로 내릴 경우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FOMC 이후 시장 안정화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연준이 급격히 긴축 정책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시장에 불안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환호를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정책 당국도 위기의식을 느꼈다라는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를 타격할지는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전지향적인 보수적인 운영 전략을 생각해두는 부분 등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연준의 결정이 시장의 방향성을 가릴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시장의 눈은 이달 21일 열릴 3월 FOMC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예, 일단 앞서서 살펴봤듯이 CME 패드워치에서도 50bp 인상 가능성은 제로로 또 제기가 된 상황이고 국내외 증시 흐름만 보자면 장밋빛 전망이 약간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좀 불가피한 만큼 주의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일각에서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금융시장과 증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예. 이번 SVB 사태는 금융사가 조달한 이 단기성 자금을 채권이나 이런 어떤 장기 자산에 투자한 이후에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추가적인 뱅크런이 발생하는 등 여파가 이어진다면 시장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시장에서 큰 파장을 몰고 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도 금리 인상기에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금융사들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연준이 금리 인상 행렬을 멈추지 않는 현 상황에서 비슷한 문제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가에선 이러한 문제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취약한 금융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특히 금융업종 주가를 흔들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오늘 보니까 좀 중소형 은행들이 더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증권업계도 금융주의 동향을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은 실제로 좀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 증시에 상장한 은행과 금융지주는
오늘 하루 평균 0.6% 하락했습니다. 특히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금융사인 이 JB금융지주나 DGB금융지주는 2%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제주은행은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증권업계는 금융업종의 주가를 두고 단기적으로 금융주를 향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금융주를 두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 매매 추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주와 더불어 성장주 그리고 성장주를 위주로 한 코스닥 시장 추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SVB 파산으로 인해 벤처 캐피탈이나 또 스타트업의 자금이 막히면 분명히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벤처 캐피탈이나 스타트업, 바이오 기업 쪽에 자금 조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시장이 흔들리면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직접 투자하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을 텐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SVB가 속한 이 SVB 금융그룹 이게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예. 다행히도 여기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들의 어떤 손실 자체는 좀 미미해 보입니다. 이달 10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해당 주식은 5억 원 미만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살펴봤더니 일부 펀드들이 SVB 금융그룹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경우 SVB에 투자하는 펀드 7종이 있긴 하지만 이 대부분의 펀드 내 투자 비중이 0.01%에서 0.02% 수준이었고요.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SVB를 비롯해서 미국 은행주 비중이 큰 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일단 이제 국내 개인들의 손실이 크지 않다니 다행입니다. 앞서 이제 증권사 전망도 들었지만 이제 시선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향해 있습니다. 이번 파산으로 이제 긴축 완화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시장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호재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국내 증권업계도 SVB 사태로 금리가 뜻밖의 전환점을 맞았다. 예.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 파산의 주 원인으로 고강도 긴축 정책이 지목되면서인데요. 이에 따라 이 연준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 이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이달 중순 FOMC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 줄줄이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증시의 방향이나 변동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 현지 시간 14일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또 15일에는 2월 생산자 물가, 또 소매 판매, 그리고 17일에는 2월 산업 생산 등이 예정돼 있는데요.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전망치가 2월 기준 이제 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이 6.4%였는데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전망치를 크게 웃돈다면 베이비 스텝 기대감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조금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